비공개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에너지 용량 증가에 대한 수요로 인해서 화석 연료가 다시 한번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깨끗한 대안이자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해답으로 여겨진다라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박재원 아나운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코너 이름이 우리가 셀러브리티라고 정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셀러브리티가 무슨 뜻이에요? 따라 하면서 나타나는 유명 인사? 아하. 주목을 받는. 주목을 받는. 지금 그쵸. 시점에서 주목해봐야 되는 사람. 이걸 이제 또 제가 이제 잘 고민해서 지금쯤 누구를 얘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이번에는 트럼프 이야기를 좀 그쵸. 해보자. 왜냐면은 오늘 밤에 아마 트럼프와 바이든이 대선 첫 번째 TV 토론이 있을 거고 맞습니다. 11월 대선 앞두고 계속 이야기가 나올 사람은 결국은 우리가 바이든은 아니까 그쵸. 트럼프 얘기를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트럼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트럼프 정말 괴짜다. 정말 괴짜다. 원래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것보다 더 괴짜다. 알면 알수록 천재인 것 같으면서도 진짜 괴짜다. 그렇군요. 어떤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가장 이거 스폰데. 그래? 뒤에서 얘기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뒤에서 계속 얘기하는 걸로. 네. 재밌는 얘기는 뒤에서 얘기하는 걸로. 뭐부터 시작해볼까요? 일단 바이든과 트럼프 그리고 트럼프와 바이든의 재대결이 펼쳐집니다. 오늘 밤이고요. 현지 시간으로는.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제 펼쳐지는데 재대결을 바라보는 미국인들의 시선은 어떨 것 같나요? 지루할 것 같아요. 어차피 그 나물의 국밥. 어차피 다 아는 사람들끼리. 거기서 거기.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아니 한 번 더 싸우면 그쵸. 옛날에 이 사람 찍었던 사람은 그냥 이 사람 찍을 거고 이 사람 찍을 거는 이 사람 찍을 건데 바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고. 그쵸. 그죠? 덜 나쁜 쪽은 그래서 어디일까? 덜 나쁜 쪽. 둘 다 별론데 아. 그나마 차악을 선택하자면 어디일까라는 분위기입니다. 참 이게 정치를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네. 대통령을 하기 전에는 좋아하는데 맞아요. 하면 다 싫어하잖아. 할수록 하면 다 싫어해서 그쵸. 일단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어. 그래서 그쵸. 누가 더 덜 싫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선택을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지금 현재 둘의 차이는 막상막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올라왔던 뉴스를 보면 네. 폴리티코라는 미국의 정치 전문 일간 신문인데요. 네. 거기서는 위스콘신에서 최근에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뭐가 특색이냐면 바이든도 싫어하고 트럼프도 싫어하는 지역으로 유명해요. 근데 이 둘의 조사를 봤더니 여기에서는 바이든 그리고 트럼프가 비슷하게 동점으로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골드만삭스 6월 25일에 따끈한 리포트를 또 소중하게 넘겨주셔서 봤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11월에 승리할 확률이 한 52%로 보고 있는데 결국은 막상막하다라는 거고 실제로 친공화당으로 유명한 트럼프를 지지하는 쪽이겠죠. 폭스뉴스 여론조사에서도 최근에 바이든 승리로 전환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트럼프가 될 확률 그리고 바이든이 될 확률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골드만삭스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에서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그거였어요.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 결과가 당일 안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막상막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그 한번 너무 박빙이어서 재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정도로 박빙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최악이죠. 그렇죠. 왜냐면 결과가 그날 나와야 고냐 스탑이냐 뭐 정할 텐데 그게 아니고 좀만 기다려봐. 불확실성. 너무 안 좋은 거거든요.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거. 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잖아요. 이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박빙입니다. 그쵸. 그래서 TV 토론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TV 토론이고요. 여기서 리스크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트럼프의 막말이고 두 번째는 바이든의 건강 상태예요. 아하. 그 힌트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번 TV 토론이고
첫 번째로는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업종별로 주가가 엇갈리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제적인 상황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 토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볼까 합니다. 네. 대선 토론회는 통상 9월에서 10월 정도에 열리는데 이게 한 3개월 정도 앞당겨진 시점에서 열리는 거고요. 그리고 바이든이 81세 그리고 트럼프가 78세예요. 궁합도 안 보는 4살 차이라고 하는데 네. 이들은 왜 이렇게 앙숙인지 모르겠습니다. 토론 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간단하게만 언급을 드리자면 빈종이 펜 물 한 병만 들고 있어야 되고 90분 내내 서 있어야 되는데 아하. 전 이거는 일반인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저라도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90분? 그러면 네. 1시간 반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 1시간 반 앉아있기도 힘들어요, 솔직히. 앉아 네. 있는 것도 힘들고 서 있는 네. 것도 힘들고 말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리고 2020년에 둘이 엄청나게 싸웠거든요. 서로 말 끼어들고. 그래서 이제는 발언 차례가 아닐 때는 한쪽 마이크는 음소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전 던지기로 어느 쪽에 서 있을지가 이제 결정이 됐는데 이번에 CNN 뉴스에서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이든 팀 won a coin toss. 코인 토스라는 거는 이제 동전 던지기인데 여기서 바이든이 승리를 하면서 내가 이번에는 오른쪽에 설게 라고 아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림을 가져왔는데 아마 네. 여러분들이 토론을 보실 때는 이런 그림이 나왔을지 않을까. 왜냐면 이 영상이 올라왔을 때는 토론회가 진행이 됐겠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제 뭐 이게 뭐가 중요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그 정도로 신경전이 그쵸. 심하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솔직히 바이든이 될지 트럼프가 될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그 폴리티코 기사를 제가 봤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토론이 실제로 중요한 이유는 바이든의 나이를 꼬집고 있습니다. 아. 현재 대중들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대통령이 너무 늙어서 대통령직을 과연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거든요. 따라서 이 90분이라는 긴 시간을 서서 있어야 하다 보니까 기억력 싸움이 돼야 되고 또 체력 싸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이게 직립보행의 각도가 중요하다 바이든의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약간 뭐 치매 이야기들도 좀 계속 맞아요.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말을 하다가 잠깐만 내가 뭐라고 그랬지? 뭐 이런 그쵸. 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많이 포착이 돼 있어서 그쵸.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90분 동안 서서 물만 마시면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게 진짜 이게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아마 이 약점을 알고 있는 트럼프는 이 그쵸. 부분을 또 집요하게 또 건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반대로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최대한 약오를 올려서 막말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트럼프의 막말이 또 하나의 리스크라고 했잖아요. 이번 1차 토론에서 격차가 축소되고 있어서 발언 수위가 조금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트럼프의 막말이 조금 더 관심을 받고 과거에? 있거든요. 과거 2016년 TV 토론을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힐러리 클린턴 그리고 이제 트럼프였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딱 그 영상 올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림을. 하지만 빌 클린턴을 생각해 보시면 난 말만 했지만 그는 행동으로 옮겼어요. 이게 누구의 이야기냐 하면은 힐러리 클린턴의 남편 빌 클린턴의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 토론의 이틀 전에 트럼프의 음담 패설 녹음이 노출이 됐습니다. 당신이 스타면 여자는 당신이 뭐든 원하게 놔둘 것이다. 그러면서 유부녀와의 스캔들도 났던 사례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클린턴이 This is horrific. We cannot allow this man to become president.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는 정말 안 된다라고 하면서 SNS에 올렸었거든요. 그러자 트럼프가 이제 빌 클린턴을 보면서 저는 약과죠. 당신 남편을 보세요. 라고 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쉽게 앞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인데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트럼프, 이번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많은 충격을 줄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뭐 TV 토론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미국의 대선을 보는 이유는 그래서 주식 어떻게 되는데 그쵸.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2016년 얘기를 좀 해줄게요. 왜냐하면 2020년이 당시에 헤지펀드 운영하실 때였으니까 맞아요. 그때 아주 이제 주식이 바삭하실 때였죠. 그때 뭐 아주 힘들었을 때였습니다. 네. 그리고 2016년 기억을 해보면 그때 제가 그 우리나라 장중에
미국 대선의 결과가 결정됐을 때였는데 그거 보면서 이제 낮에도 계속 막 이게 어떻게 되는 거 확인하면서 막 주식 뭐 사고 팔고 막 해야 되니까 짜장면을 시켜서 먹으면서 잠깐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네. 설마 야 트럼프 되는 거 아니지? 이러다가 트럼프가 되는 걸로 거의 결정될 때 네. 주가가 거의 막 하한가 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하한가 간 것을 그때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트럼프가 무슨 파티 같은 걸 하면서 자기 친구가 야, 내 친구는 그냥 주식 엄청 많이 샀다던데 하한가에? 그랬는데 놀랍게도 그때 이후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알기로 가장 많이 올랐던 주식이 두산 인프라코어였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 세상의 분위기가 확 바뀐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관련된 완전. 주식들 이런 주식들이 제대로 간다라고 하면서 그 주식이 막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네.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은 이 대선이라는 것이 그 전후로 해가지고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키운다는 얘기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대선 이후로 미국의 정책 방향이 이렇게 바뀔 테니 어떤 종목이 오르냐 내리느냐도 정말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대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지금 그때는 이제 2016년이고 지금은 어떤 분위기예요? 지금 분위기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서 2016년 때도 변동성이 엄청 컸다고 맞아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삼성증권에서도 보니까 과거보다 금융시장이 오히려 이번에는 더 빠르게 반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과거에 보면 에너지 쪽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 이후에 한 100개의 환경 규제 정책을 내놨었고 정유업계 쪽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1년간 6월 13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엑손모빌 주가가 4.64%밖에 오르지 못했고요. 1년 동안이나. 그리고 심지어 쉐보론 같은 경우에는 2.71%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업종이 앞으로가 바뀔지 굉장히 궁금해지겠죠. 이 부분은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것도 같아서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본 걸 그림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바이든 쪽 그리고 트럼프 쪽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 그림은 정책들 위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두 번째 그림은 장패. 이제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미국 기업들 위주로 담겨 있습니다. 어떤 정책들로 인해서 어느 미국 기업들이 가장 수혜를 받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준비해드린 표는 한국 기업들, 국내 수혜 업종들을 한 번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일단은 가운데 있는 애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공통적으로? 되든 바이든이 되든 근데 이게 여기서 포인트는 AI, 전력 인프라 이 맞아요.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도 그건 해야지. 하긴 해야지. AI 해야지. 전력 해야지. 네. 이런 분위기다라는 것이 특징. 그리고 이제 리쇼어링 이 부분도 계속해서 가야 된다라는 쪽 입장이 반영되면서 둘 다 좋은 쪽. 맞아요. 그리고 바이든이 되면은 좋은 거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그린 에너지 쪽일 거고 이 부분이 사실은 트럼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새 좀 주가가 좀 생각보다는 별로다.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위기도 연출되고 있어서 업종별로 이제 어떤 영향을 줄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중간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중간 부분이 전력 그리고 인프라 업종 쪽인데 네. 그게 신한투자증권 그리고 NH투자증권, LS증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봤더니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누가 당선이 되든 선거 이후에는 정부의 재정 지출이 늘고 투자가 확대되면서 건설기계 전력 그리고 인프라 업종의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NH투자에서는 인프라 에너지가 이제 희비 교차가 있을 텐데 1차 토론에서는 정책보다는 후보 자격을 두고 네거티브 공방이 주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때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이 불거지면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거다라고 하고 LS증권에서는 대중국 무역 규제 그리고 원자력 발전과 전력 인프라 확대 같은 바이든과 트럼프의 방향성이 비교적 일치하기 때문에 이쪽을 주로 보는 게 좋겠고 뭐 전력 기업이나 리쇼어링 수혜주로 꼽히는 건설 기업, 조선 그리고 바이오 쪽이 대선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업종이 좋아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건지 그리고 이제 누가 더 될 것 같은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역시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건 트럼프인 이유는 바이든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익숙해져 있으니 맞아요. 혹시라도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에 무슨 일이 생길 건지를 보자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자산이 비트코인이에요. 왜냐면은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정말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최근에 6월 12일 날 올라온 트윗을 보면 Vote for Trump. 나에게 트럼프에게 투표를 해달라라고 하면서 Bitcoin mining may be a lost line of defense against a CBDC. 비트코인 채굴은 CBDC에 대한 우리의 마지막 방어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네. 뒤에는 바이든의 비트코인 증오는 중국, 러시아, 급진 공산주의 좌파에게만 도움이 될 뿐이지 우리는 남은 모든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만들어지길 원한다. 그건 우리가 에너지 지배자가 되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SNS에 글을 올립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의미심장한 그쵸. 말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트럼프가 앞으로 이제 채굴이 될 수 있는 비트코인은 다 미국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 비트코인 산업에서 미국이 주도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좋다. 맞아요. 바이든 뭐 비트코인 싫어한다고 그게 되냐? 그렇게 하면은 러시아와 중국만 도와주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그쵸. 한 거잖아요. 맞아요. 되게 인상적이네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사실 네. 밖에서 이슬비가 내리는 한 날이었습니다. 밤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한 12명의 비트코인 채굴업체 경영진이랑 전문가들이 아하. 마라라고 클럽의 작은 티룸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1시간 반 동안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비트코인 채굴업의 미덕을 찬양하면서 올렸던 SNS가 바로 이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말이 뭐 진심인지 어쩐지 뭐 비트코인 채굴업자들 좋으라고 한 얘기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비트코인에 대해서 트럼프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 트윗을 보면은 Crypto is Trump's new weapon against Biden. 그러니까 새로운 바이든을 상대하기 위한 트럼프의 무기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5일이죠. 미국 대선이 있는데 지난번에는 트럼프가 원래 암호화폐를 상당히 규제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트럼프가 달라졌는데 이게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먼저 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인데 트럼프의 암호화폐 잔고입니다. 위에 보시면 640만 불이 있습니다. 이걸 환전하면 한 85억이 나오는데 밈코인이라고 해서 자신을 대상으로 밈코인을 만들었고요. 이걸 트럼프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계속 사주고 있는 겁니다. 마가코인이라고도 하던데 암호화폐 지지 발언을 할 때마다 이 코인들이 조금씩 올라가는 게 보여지고요. 트럼프가 왜 비트코인에 우호적으로 바뀌었나? 단순히 이게 돈을 벌기 위해서인가라고 했지만 그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4살 차이지만 바이든이 계속 늙었다, 꼰대다라는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암호화폐는 젊은 층에게 굉장히 친숙한데 일부러 이런 양자 구도로 만들어서 바이든과 이제 자신은 다르다. 자신은 친암호화폐적이고 바이든은 암호화폐와는 좀 적대적인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구도를 만드는 것이죠. 저희가 보기에는 나이가 고만고만한 것 같은데 70대 후반, 80대. 근데 그 와중에도 너는 꼰대야. 네가 더 나이 많아서 너 비트코인 싫어하지? 그러니까요. 젊은 애들은 좋아한다. 뭐 이런 이제 분위기라고 맞아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떠올랐던 그림이 있어요. 제가 이 그림을 하나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은 미국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잘 보시면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일단 그쵸. 첫 번째로는요. 근데 이게 이제 색깔이 다 달라요. 그래서 거의 뭐 2010년도에 50조 달러였는데 이게 거의 150조 달러까지 늘어나니까 한 3배나 이제 우와. 미국의 부가 늘어난 거예요, 개인들의. 근데 잘 보시면 이게 녹색이 보이잖아요, 녹색. 네. 이 녹색이 1%예요, 상위 1%. 네. 엄청 많죠. 엄청 많네요. 네. 이 검은색은 아니에요. 엄청 적은데요,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1% 녹색 1.1%가 아니라고요. 0.1%요? 0.1%. 네. 그리고 노란색까지 합쳐야 1%예요. 네. 그러니까 1%가 들고 있는 부의 크기는 전체의 3분의 1입니다.
와. 상위 1%가 들고 있는 게 3분의 1이라는 와, 얘기예요. 진짜 많네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진짜 많네요. 양극화가 엄청 심해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진짜 녹색이 많은데요? 1%예요 라고 얘기해도 와 그랬잖아. 네. 0.1%예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 대충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까지 합치면 10%거든요. 와우. 상위 10%가 가지고 있는 게 3분의 2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게 있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검정색 보이나요? 네. 검정색 이게 하위 50%입니다. 아니 진짜 이만큼인데요, 이거 이거? 보이지가 않잖아요. 네, 전 이거 그냥 표의 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줄인 줄 알고 안 진짜로? 보일 정도로. 네. 근데 이게 50%예요. 미국 국민들의 50%, 하위 50%가 가지고 있는 부를 합쳐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양극화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미국의 개인들, 이 50%의 개인들에게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냐. 너네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코인을 해서 내가 기회를 줄게. 마지막이야. 너희를 위해서. 나는 너희들한테 그런 기회를 줄 사람이야. 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극단적인 양극화를 활용하고 싶은 그런 니즈가 있을 거고 그 수단 중에 하나로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럼프가 지지를 받는 이유를 들어가 보면 물론 트럼프가 굉장히 화려하고 자극적인 말도 하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가 공화당원의 지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당시에. 네. 근데 그러니까 녹슬다, 러스트벨트 쇠락한 지역의 뜻인데 원래 제조업이 주축이었던 미국인데 그런데 이때 새로운 기술이 막 나오면서 이들 공장이 러스트벨트로 좀 쇠락해집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사실 원래 민주당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네. 이 사람들이 공화당 지지로 바뀌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우리의 권리를 그동안은 민주당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지금은 이 민주당이 뭐 기후변화, 세계화, 낙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랑은 이게 직접적으로 무슨 상관이고 네. 세계화는 다른 나라 지역 노동자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건 내 일자리를 오히려 뺏어가는 거고 그러고 우리 공장은 오히려 문을 닫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미국인들이 단순히 그냥 혹해서 그 트럼프의 매력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좋아하는 건 아니라 사회가 양분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런 사회적인 박탈감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엘리트가 말하는 이 공정함이라는 게 정말 공정한가라는 것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고 미국 사회 저변의 정치적인 변화와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밀접하게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그럼 어떤 사람인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트럼프 수저,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잘 살고요. 아빠 프레드 트럼프인데 뉴욕에 2,500채의 주택을 이미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뉴욕에? 네. 다른 도시도 아니고 뉴욕에? 250개도 아니고 2,500개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0.1%인가 보다 이게. 그러니까요. 참, 네. 할아버지도 이미 잘 살고 계셨습니다. 네. 그리고 1946년 뉴욕에서 부유한 독일 이민자 가문 출신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는 스코틀랜드 이민자 가문의 어머니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네. 13살 때는 음악 교사를 때려서 눈에 멍들게 할 정도로 문제아죠, 이 정도면. 네. 문제아였습니다. 이유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교사가 음악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더라 라고 건방지네요. 네.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네. 인생을 바꿔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미국의 2004년에 어프렌티스라고 해서 전문가는 이 프로그램이 아니었으면 트럼프가 당선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짜 큰 주목을 받았고 여기서 유행했던 단어가 You're fired. 넌 그치. 해고야. 맞아. 이거입니다. 이때 당시 실시간 시청자 수가 2천만 명에서 평균이 2천만 명이었고요. 많게는 4천만 명까지도 갔다고 합니다. 신기했던 건 카지노 재벌로 유명했거든요. 근데 도박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네. 도박하는 대신에 도박장을 오히려 갖길 원했던 사람이고요. 네. 1987년 트럼프의 자서전 거래 기술을 보면은 트럼프는 전혀 즉흥적이지 않고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의 져서 불구가 된 미국을 보면
언론이 나를 이용하듯이 나는 언론을 이용한다. 일단 주목을 받게 되면은 내가 무조건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SNS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눈에 띄는 거는 거래 기술, 이 트럼프의 자서전을 직접 대필해준 분이 토니 슈워츠거든요. 근데 네. 이분이 일단 그래도 그 누구보다도 옆에서 가장 얘기를 많이 했을 가까이에서 거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트럼프를 어떻게 결국은 표현을 했냐면 이 제목을 거래 기술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소시오패스라고 적어야 된다라고 아하, 네.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아무튼 괴짜예요. 게다가 지금 사실은 오늘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법적인 소송에도 지금 휘말리고 많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머리가 좋은 사람이기도 해서 그렇죠. 이렇게까지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말은 이런 부분입니다. 요즘에 일론 머스크와 그 트럼프가 자꾸 친한 느낌이 좀 든단 말이죠. 그쵸?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게 제가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요. 네. 이 트럼프가 와튼 스쿨이라고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을 나왔거든요. 음흠. 경영학 명문 중에 명문이고요. 미국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에 일론 머스크도 다녔고요. 워렌 버핏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동문이에요. 선후배 사이인데 그래서 친한가요? 아무튼 그래서 친한가? 뭐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않을 가능성이 같은 학교이긴 한 건데. 있지만, 네. 네. 아무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29일 날 기사가 떴습니다. 이렇게 두 그림이 나왔고 최근 몇 달 사이에 머스크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달에도 수차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쌓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growing alliance, 이들의 우호적인 관계가 계속 더 커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3월에 팜비치에 억만장자 투자자 넬슨 펠치의 해안가 저택에서 이게 시작이 두 됩니다. 사람의 만남이.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 CEO에게 백악관 고문 역할을 맡기는 방안을 논의를 한 겁니다. 이날. 그런 얘기를 벌써. 네. 여기에 대해서 야후 파이낸스에서도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둘 간의 동맹이 어떤 의미를 갖냐라고 했고 야후 파이낸스 칼럼니스트 리기라는 기자와 함께 대담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봤더니 전기차의 동맹이라기보다는 바이든이 당선되지 않길 바라는 일론 머스크다. 아하. 그리고 그동안 바이든의 언급을 계속 보면 전기차를 이야기할 때마다 맞아요. 포드, GM, 스텔란티스만 거의 언급하고요. 테슬라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약간 그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이제 생각한 것 같아요. 이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바이든한테 단단히 삐진 것 같아요. 삐졌어요. 네. 진짜 삐졌어요. 진짜 많이 삐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거슬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조금씩 바이든을 비난하기 시작하고 트럼프는 이거를 이제 사업가의 마인드로 봤을 땐 기회다. 그쵸. 옆에서 조용 가는 거지. 그쵸. 야, 너희 저 사이 안 좋잖아. 너 바이든 싫어하지? 나랑 와. 이렇게. 그렇죠. 두 사람 간의 거래가 만약에 성사가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머스크가 맡을 고문직은 트럼프 행정부 1기에 있었던 대통령 특별 보좌관 형식이고 테슬라를 이끄는 머스크가 영향력을 행사를 하게 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방향도 조금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것도 배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머스크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기차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에 대해서 이날 논의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의외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을 네. 것 같긴 한데, 의외로 마지막 결론이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와 관계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이고요. 트럼프와 바이든이 어떤 이제 TV 토론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또 관심이 있는 가운데, 네.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대선이라는 이벤트 하에서 우리 자산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그 어떤 자산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트럼프가 언급한 것 중에서 비공개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에너지 용량 증가에 대한 수요로 인해서 화석 연료가 이제 다른 여러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원자력을 활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깨끗한 대안이자 앞으로 이제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해답으로 여겨진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최근에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 그리고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최근 몇 년 동안 원자력 발전소에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800억 달러 규모의 스타트업 오픈 AI CEO 샘 알트만도 원자력 발전소에 지금 최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도 조금은 관심이 가더라고요. 네, 원전 이야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유익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